네. 자, 그렇다면 이 코스닥 벤처펀드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이나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좀 네. 관심 있게, 요거는 좀 괜찮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?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장에서 뭐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시총 상위주를 사랑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메디톡스나 네. 아니면 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두 종목이 굉장히 다른 종목 같아 어떤 거요? 보이지만 메디톡스랑? 스튜디오 드래곤. 스튜디오 드래곤? 얘기 잘 들으세요. 네. 놓치지 지금 마시고. 보고 있어요. 네. 지금 뭐 매수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, 아니시죠? 그러지 예, 말고. 예. 아, 보려고요, 그래요. 네. 네. 왜냐하면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중국 쪽 이제 좀 그 이슈가 붙는 그런 종목입니다. 최근에 중국이 이제 화장품주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보였잖아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전부터 좀 올랐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좋아요.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메디톡스 네. 사실 중장기적인 실적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지금 이제 중국 진출이 아마 내년에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감이 좀 이렇게 생길 때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메디톡스 긍정적으로 보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한류 열풍 최근에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그 이제 드라마로 굉장히 또 히트를 쳤죠. 저도 굉장히 슬프게 봤는데, 그런 상상한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. 알고 보니까 상상함인데 또 진짜 아민.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도 계속 이제 좀 보게 되는 좀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 중국도 괜찮은 또 이 한알령이 또 풀리면서 분명히 또 실적 부분도 좋아질 것이고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두 종목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최영두 전문가님 옆에서 예. 들으시면서 되게 흥미롭게 들으셨는데. 예. 근데 전문가님은 괜찮게 보는 종목 있으세요? 이 관련해서요? 관련해서 일단은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메디톡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상당히 네. 조금 아마 벤처펀드가 출범이 되고 오늘 출범이 됐잖아요. 이제 네. 뭐 30% 가량 자체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오게 돼 있는데 아마 넘어오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총 상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매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기관들이 말 그대로 성장성만을 보고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디톡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실적을 내주고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유입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오늘자에 보시게 되면 메디톡스 이제 시가총액 3위로 잡혀있는 네.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예상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한 해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발표를 했었죠. 근데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 자체를 1,100억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뭐 그대로 좀 답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관 쪽 뿐만 아니고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입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상장 대비해가지고 한 2배 정도 올랐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중국 쪽,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컨텐츠 자체가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컨텐츠들이 단순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라는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.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다변화된 수익 구조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강점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쪽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차적인 이익을 우리나라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값을 받는다는 얘기죠. 컨텐츠에 대한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또 한 차례 정도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들 그다음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모습들을 좀 발생을 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뭐 CJ ENM이라든지 뭐 NEW라든지 뭐 컨텐츠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2018년도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현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종목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